117페이지 정렬과 부분합 해볼 겁니다. 먼저 맨 위쪽에 있는 거 읽어야 돼요. 제1작업 시트에서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3작업 시트, 이제 제3작업 여기다가 B 두 번째 셀에 모두 붙여넣기 할 거예요. 자, 현재 1작업 시트잖아요. 여기 B4에서부터 H12까지를 블록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제3작업을 선택해 주세요. 제3작업, 시트 이름 제3작업, 그리고 나서 B 두 번째 셀 선택하고 붙여넣기 할게요. 열너비 좀 맞춰야겠죠. 샵이 너무 많이 보여서 열너비 맞추는 방법, B열에서부터 H열까지 블록 지정해가지고 여기 열 머리 거를 블록 지정해서 열과 열 사이에 마우스 위치에서 더블 클릭, 부분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합을 구하는 거예요. 합이라고 해서 썸, 합계만 내는 건 아니라 평균이나 계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왼 위에 보니까 환자식을 그룹핑을 해놓고 그것에 대한 평균, 그 다음 상품명 하나, 둘, 셋 해서 계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복지용구도 이렇게 모아놓고 한꺼번에 모아놓고 여긴 지금 다 따로따로잖아요.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막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모아놓고 그것에 대한 평균, 또 이 두 개에 대한 두 개 이런 식으로, 또 아래쪽에 보장구만 3개가 모아져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판매 금액에 대해 가지고 이 3개에 대해서 평균, 그 다음 하나 둘 셋 해서 이것에 대한 개수,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전체 평균인데 이 전체 평균은 이거랑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평균을 구해 놓은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8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3이랑 2랑 3이랑 그것에 대한 전체 개수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데이터는 보면은 우리 여기 출력 형태는 보면 환자식끼리 복지용구끼리 보장구끼리 이렇게 모아져 있지만 여기는 복지용구 나왔다 보장구 나왔다 환자식 나왔다 막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정렬을 맨 처음에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정렬하고 정렬 안 하면은 그냥 복지용구 하나에 대해서만 먼저 추출, 또 보장구 하나에 대해서만 먼저 추출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렬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아직 문제 푸는 거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재고량 G3셀이나 하여튼 G열에다가 셀 포인트 하나 위치하세요. 근데 드래그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떤 셀 하나만 선택하세요. 재고량에 있는 그 상태에서 데이터 메뉴 눌러보시고요. 데이터 메뉴, 그런 다음에 정렬하는 게 여기 보면 오름차순 정렬 있죠? 기억에서 히읗으로 가는 이거 한번 눌러보실게요. 지금 문제 푸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거 오름차순 정렬했어요. 뭘 기준으로? 재고량을 기준으로. 지금 이 모든 행들이 왔다 갔다 행 전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순서가 다 바뀌어졌어요. 맨 처음에 작은 값이 이렇게 있어줘야 나중에 올라가면서 계속 값이 올라가는 거죠. 진행하면서 값이 커지죠. 그래서 이거는 오름차순이에요. 다시 한번 눌러서 내림차순 눌러보겠습니다. 내림차순, 오름차순 한다는 것은 정렬을 하는 건데, 정렬은 뭐냐 하면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에요. 지금 저는 내림차순을 눌렀죠. 내림차순은 진행하는 방향으로 값이 내려가는 게 내림차순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큰 값이 있어줘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작은 값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데이터가 숫자 데이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카테고리 있는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쪽에 있는 아무 셀이나 선택하셔도 돼요. 지금 현재 이만큼 데이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얘기한 데이터베이스 개념인 거예요. 필드 이름이 있고 필드 세로 방향에 있고 가로 방향에 데이터만 있지 위쪽에 어떤 글씨가 있다든지 아래쪽에 요약된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떤 셀만 선택을 해도 정렬이 자동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카테고리 있는 이곳에도 예를 들어서 D2셀을 선택을 해주고 위쪽에서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 눌러볼게요. 오름차순 정렬. 자,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 비읍, 얘가 기억이 없으니까 기억에서부터 히읗으로 가는 아이인데 비읍부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복 나오고 환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값이 데이터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값이 커지니까
올라가니까 오름차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 데이터를 출력 형태를 이제 보자고요. 출력 형태를 보면 지금 이렇게 정렬을 해주면 같은 애들끼리 모아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장구, 복지용구, 환자식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이렇게 모아놓긴 모아놨는데 지금 정렬이 출력 형태랑은 달라요. 여긴 보니까 환자식이 먼저 나오고 복지용구 나오고 또 비염 나오고 이러죠. 그래서 얘는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메뉴에서 내림차순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현재 D열에 있는 어떤 셀이든 셀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블록은 안 되고 그 상태에서 내림차순 눌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ITQ 시험에서 그냥 이런 출력 형태가 이렇게 딱 보이는데 뭘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시작해야 되지 좀 혼동될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그럴 때에는 이렇게 텍스트가 긴 거 있잖아요. 막 뭐 평균이니 개수니 이렇게 막 긴 거 걔를 정렬하려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모아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것에서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이렇게 파악하시고요. 그러면 잘 모아졌죠? 내림차순을 했더니 부분합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품명의 개수 여기 보면 상품명에 대한 개수 이렇게 구워져 있죠? 그 다음에 판매 금액에 대한 평균 판매 금액에 대해서 평균이 이렇게 구해져 있죠. 먼저는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형태라서 사실 셀 포인트만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도 잘 잡히긴 하는데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블록을 조금 지정해가지고 막 부분합을 진행하고 이러면 또 잘못돼요. H10까지 블록 지정하는 걸로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블록 지정 그리고 나서 데이터 메뉴고요. 화면을 저가 이렇게 넓혀 보면은 데이터 메뉴에서 맨 마지막 여기 부분합 있어요. 자, 부분합을 클릭해 주세요. 블록 지정하고 부분합 클릭했어요. 그 상태에서 여기 보면 그룹화할 항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룹화할 항목. 그룹화할 항목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어요.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룹화할 항목은 본인이 정렬한 그 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렬을 카테고리를 가지고 정렬했죠. 그러니까 그룹화할 항목은 카테고리로 바꿔주세요. 그룹화할 항목은 카테고리. 자,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은 항상 부분합 문제가 이게 두 가지로 썸머리가 되게 나와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차례차례 하시면 돼요. 먼저 상품명의 개수, 이거 한 가지만 보세요. 그래서 개수를 구하죠. 개수. 해서 사용할 함수는 클릭해서 합계라는 이 글씨 클릭해서 개수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상품명에 대해서 개수 구하라 했으니 입고일이 선택되어 있는데 선택 해제. 그 다음에 상품명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필드가 많은 경우는 이렇게 스크롤 막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밑으로 쫙 위로 쫙 올려봐서 내가 원하는 거 상품명만 선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거 한 가지만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거 상품명의 개수 이거 한 가지만 먼저.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는 여기 판매 금액에 대해서 평균 구하는 부분합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여기 표 안에 이렇게 블록이 돼 있어도 되고 표 안에 이렇게 클릭만 돼 있어도 되고 근데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아무런 데이터도 없는 이런 바깥에 있으면 데이터 메뉴에서 맨 오른쪽에 부분합 있잖아요. 부분합 누르면 할 일이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표 안쪽에 아무데나 이렇게 셀 위치하시면 되세요.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 메뉴고 현재 맨 오른쪽에 보면 부분합 보이죠? 저는 창을 좀 축소해서 이 부분에 보이지만 자, 그럼 이제 부분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판매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룹화할 항목 맨 처음에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얘네들 그룹이 된 상태에서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카테고리 그대로 놔두시고요. 그 다음 사용할 함수에다가는 우리 구할 게 판매 금액에 대한 평균이니까 평균을 선택해서 넣어주세요. 개수가 아니라 평균. 자, 그 다음에 부분합할 항목 이곳에는 판매 금액에 대한 평균을 넣으랬죠. 그래서 상품명은 선택 해제하시고요. 판매 금액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스크롤 막대 이렇게 눌러봐서 판매 금액만 선택되어 있는 거 잘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합 하실 때는 뭘 하나 해제해 주셔야 되는데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이 부분을 선택 해제해 주셔야 되세요. 자, 왜
선택을 해제해 주냐 하면 여기 부분합 이 대화 상자에서 만약에 이렇게 선택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돼요. 개수라는 i는 없어지고 평균이라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돼서 평균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합할 때는 반드시 선택 해제. 선택을 해제해야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개수 그대로 있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평균도 또 나타낼 수 있어요. 확인 버튼 누르실게요. 이거 선택 해제한 상태에서 확인 버튼. 보통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주면 글자가 넘치겠죠? 그래서 D열 같은 경우 조금 넓혀주는 게 좋겠고요. D랑 E 사이의 마우스 위치에서 출력 형태도 그러하니까. 그리고 다른 거 전부 출력 형태랑 똑같이 잘 되어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아까 재고량에 대해서 한번 정렬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순서가 지금 좀 잘 안 맞긴 하네요. 처음에 시험 볼 때 저처럼 연습하지 않고 그냥 하시면 잘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부분합을 하긴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출력 형태랑 똑같지 않은 거예요. 다 하고 보니까. 그런 경우는 이렇게 아무 셀이나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부분합을 다시 한번 눌러요. 부분합을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맨 밑에 보면 여기 맨 밑에 보면 모두 제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하나씩 제거할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제거하면 싹 없어져요. 모두 제거하면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면 블록 지정하고 부분합 누르고 그 다음 카테고리에다가는 근데 모두 제거했다고 해서 여기 카테고리 이 부분이 정렬하고 부분합하고는 별개인데 이제 그룹하느라고 정렬을 했던 거죠. 카테고리 그대로 있고 처음에는 개수고 처음에는 상품명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선택이 돼 있어도 되고 안 돼 있어도 되고 별 상관없어요. 확인하고 그다음 또 한번 부분합 눌러가지고 두 번째는 평균을 구하는데 상품명 아니라 판매 금액에 대한 거 구하고요. 스크롤 막대기 당겨봐서 이것만 선택됐는지 보고 두 번째 부분합은 반드시 선택을 해제해주기. 새로운 값으로 대치 확인. 자, 문제를 아직 덜 풀었어요. 윤곽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윤곽이 뭐냐 하면 이쪽에 보면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것들이 윤곽이에요. 맨 위에 있는 번호 있는 거는 윤곽 번호고 아래쪽에 있는 건 윤곽선이라고 합니다. 부분합은 그룹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평균이 구해졌고 그룹으로 그리고 또 전체에 대한 것이 있고 이러니까 수준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에 대한 수준이. 지금 현재는 1, 2, 3, 4 이게 다 보여서 상세복이어서 다 펼쳐져 있는 거고요. 만약에 위쪽에서 3이라는 숫자를 한번 눌러보세요. 왼쪽 맨 위에 있는 3. 이렇게 3 누르면 상세 보기가 아니라 그 이전으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숨겨진 모습인 거죠. 2를 눌러보면 요만큼 보여주고 1을 눌러보면 전체만 보여주고 전부 다 보고 싶어요. 다시. 그러면 4를 눌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 이렇게 빼기 표시들 보이잖아요. 이거는 뭔가 항목이 펼쳐졌다는 뜻이겠죠. 해서 나는 정말 복지연구랑 보장부에 대해서만 보고 싶지 위쪽은 자세하게 안 봐도 된다 하시면은 여기 위에 있는 요 빼기 표시를 한번 클릭하면 환자식에 대한 것들은 상세로 안 보이고 아래쪽만 상세 보기가 잘 보이겠죠. 그리고 또 더하기 표시였으니까 클릭하면 이렇게 펼쳐서도 보고 부분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시험 볼 때 사실 이거 잘 알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 F6셀 있잖아요. F6셀은 평균을 구했죠. 여기 위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에버리지 함수라고 알고 있죠. 그럼 여기 에버리지 함수가 들어가 있을까요? F6셀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F6셀 더블 클릭하면 서브토탈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부분적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맨 앞쪽에 있는 1 있죠. 1. 이게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가 잘 알진 않아도 돼서 지금 현재. 그 다음에 개수가 구해져 있는 C7셀을 더블 클릭하면 이것도 서브토탈 함수인데 3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3이라는 거는 개수라는 뜻이에요.
만약 이거를 뭔가 좀 파악하고 싶다. 이쪽에 FX 누르셔가지고 여기 도움말 눌러보시면 돼요. 이렇게 도움말 누르면 도움말이 뜨거든요. 거기에서 서브 토탈 함수에 대한 이런 펑션 넘버가 뭘 뜻하는지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진짜 문제를 계속 풀어보자면 윤곽을 지우시오. 얘네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이거 지우랍니다. 어떻게 지우냐 하면 셀 포인트는 반드시 표 안에 위치를 해야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쪽 메뉴에서 보면 이렇게 그룹 해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그룹 해제라는 그 글씨를 클릭하세요. 글씨 클릭하면 아래쪽에 윤곽 지우기라고 있으니까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싹 없어졌죠. 네, 여기까지 하시면 문제풀이가 끝나는 거예요. 정렬했고 부분합했고 이렇게 윤곽,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순서 조금 바꿔져 있는 거는 아까 제가 재고량인가 판매 금액인가 그거 가지고 정렬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조금 바뀌었지만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23페이지고 문제 1번 푸는 거예요. 자, 먼저 할 일은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 복사해서 제3작업에 붙여 넣을 거예요. B사에서부터 H, C, B셀까지 블록 지정, 컨트롤 C, 그 다음에 제3작업 시트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제3작업 시트. 그 상태에서 B 두 번째 셀을 선택하고 붙여넣기 해 주실게요. 열 너비도 어느 정도 맞출게요. 열 머리글을 쭈루룩 드래그해서 열과 열 사이에서 마우스 위치에서 더블 클릭. 부분합 진행을 바로 해버려요? 그럼 안 되죠. 어떤 애들끼리 이렇게 그룹으로 모아야 되겠죠? 자, 그룹으로 모아야 되는데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연장을 보니까 텍스트가 이렇게 많은 애들, 그걸 먼저 정렬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공연장에 있는 곳에 아무거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메뉴에서 공연장 보니까 킨텍스 키역 나오고 시온 나오고 기역 나오고 이거 값이 내려가죠. 내림차순 정렬해 주세요. 고양 어울림 룰이 있는 이 부분에 관람 등급을 보면은 여기 99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 순서가 좀 바뀌어 있잖아요. 이 위쪽은 그냥 우연의 일치로 잘 맞은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정렬을 2번 해 주실 수 있어요. 중첩으로 정렬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숫자 9, 14보다 9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더블 클릭해 보면 얘는 텍스트잖아요. 텍스트. 그러니까 값의 크기를 따질 때 지금 현재 9라는 거하고 맨 첫 글자를 따져야 돼요. 맨 첫 글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보니까 9라는 아이가 좀 더 큰 값이고 1이라는 아이가 작잖아요. 그러면 관람 등급에 대해서는 값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내려가니까 내림차순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이제 다시 진행해 볼게요. 데이터 메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열 한 개 정렬할 때는 여기 두 버튼 이용하시는 거였는데 바로 옆에 보면 정렬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정렬 버튼 눌러 주실게요. 이렇게 눌러주면 맨 처음에 이렇게 공연장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했었어요. 이렇게 값이 내려가는 내림차순을. 그 다음에 관람 등급에 대해서도 두 번째로 기준을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보면 기준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기준 추가 누른 상태에서는 기준은 관람 등급 필드가 기준이 되어야 되니까 이 아래쪽에서 관람 등급을 선택을 해주세요. 정렬 기준은 그 안에 데이터 값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기준은 아까 보니까 내림차순이었었죠.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정렬하는 대화상자에서는 위쪽에 있는 것이 1순위예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2순위고
계속해서 정렬 항목 더 넣을 수 있는데 이게 제일 맨 밑쪽에 있는 게 1순위인 거예요. 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이 부분 잘 맞는지 보시는데 뭘 봐야 되는 거냐 하면 지금 현재 킨텍스끼리 모아져 있는 것에서 내림차순, 얘도 내림차순이었고 이것도 내림차순이었죠. 그래서 9보다 1이 작다 이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종문화회관 이것 중에서 위에서 지금 현재 요만큼이랑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서 봐야 돼요. 이렇게 나눠서 보다 보니까 관람 등급은 2순위였잖아요. 얘가 1순위였고 그래서 1순위별로 이렇게 먼저 그룹,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얘네들이 서로 다투어서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 관람 등급은 관람 등급 한 가지만 봐서는 좀 뒤죽박죽 된 느낌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고향 어울림 누리에 대해서만 이렇게 내림차순, 그리고 세종문화에 대해서만 내림차순이라서 14세가 여기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분합할 때는 블록 지정해도 되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형태이면 아무데나 위치해도 별 상관없고요. 데이터 메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면 부분합이라고 보입니다. 클릭할게요. 그룹화할 항목. 그룹화할 항목은 내가 맨 처음에 1순위로 정렬한 그것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뭐냐 하면은 공연장이죠. 이거 공연장. 자, 그룹화할 항목의 공연장 선택해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함수를 넣어줘야 되는데 맨 처음에 할 일은 관람 등급의 개수 구하는 거. 이거 맨 먼저 하시면 돼요. 요 뒤에 있는 아이는 나중에 할 거고. 그럼 함수는 개수를 넣어줘야 되겠고요. 아래쪽에서 관람 등급이니까 부분합 계산 항목에는 예매수량 이런 애 절대 선택되지 않게 관람 등급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분합 하실 때는 새로운 값도 없잖아요. 뭐 기존의 값도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선택되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첫 번째 부분합은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두 번째 부분합 해보겠습니다. 현재 데이터 메뉴고 오른쪽으로 부분합 클릭. 그룹화할 항목은 공연장 그대로 두시면 돼요. 뭘 그룹화하냐 하면 얘네들끼리 이렇게 그룹이 돼 있잖아요. 보다시피. 그러니까 그대로 공연장 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분합에서는 뭘 해야 되냐 하면 관람료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죠. 평균. 그래서 개수가 아니고 평균으로 고쳐주어요. 그리고 관람료에 대한 평균이니까 다른 건 선택 해제하고 관람료만 선택을 해주고요. 다른데 뭐 선택됐나 살짝 훑어보시고. 두 번째 부분합이에요. 엄청 중요한 거 있죠. 선택 해제해야 되는 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 해제해 주세요. 네, 대치 해제.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만약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 해제를 하지 않고 그냥 했다. 그러면 개수 그럼 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개수를 하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부분합 제거하고 새로 처음부터 하시는 게 좋으세요. 시험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할 일이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데이터가 막 요런 데이터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몇 행 되지도 않는 거 이거 순서대로 잘 나와 있는지 살펴보시고. 자, 윤곽 제거해 볼게요. 윤곽 제거는 데이터 메뉴인데 오른쪽으로 보면 그룹 해제라고 돼 있는 그 화살표 모양 눌러가지고 윤곽 지우기 하면 되겠죠. 왼쪽에 있는 애가 윤곽인데 그걸 지울게요. 윤곽 지우기. 3작업도 80점, 100점이겠습니다.